벤테이가 벤테이가 아이가 아이가 벤테이가 아이가. 아재라이드 오늘은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헨리 벤테이가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또 다른 초대형 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세대 모델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롤스로이스 컬리넌까지 타봤고, 최근에는 뭐였지? 아우디 RS Q8, 이 차와 충분히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차량들을 저희가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가면서 사실상 국내에 판매하는 SUV 중에 세 번째 정도로 비싼 아제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V8 4.0 트윈 터보 550마력, 아우디 Q8 RS하고 사실상 엔진은 같은데 조금 튜닝만 다르긴 한 벤테이가는 대표적으로 약간 스포츠 성능이 가미된 대형 SUV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인테리어부터 또 디자인까지 어떤 벤틀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아우디 그룹에 속해져 있으면서 아우디와는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김태환 디자이너님 그 RCA 디자인 학교 동문인 슈테판 질라프가 마지막으로 벤틀리 디자인 총괄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뒷얘기까지 아제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일자로 갔지만, 이건 듀얼 칵펫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둘로 나눠서. 원래 듀얼 칵펫이 비행기의 전투기의 이 개인 칵핏이 있잖아요. 네. 앞에 뒤에 앉았을 때 이 칵핏, 그거를 양옆으로 해서 듀얼 칵핏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스포티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조해서 집어넣으려고, 쉐볼레에서도 듀얼 칵핏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옛날 콜벳에서부터. 근데 인테리어는 아주 새로운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인테리어를 우리가 주로 보기 때문에 이 IP 게이지에서부터 쭉 하나로 연결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벤트가 주로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거는 듀얼 칵핏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잘라서 스크린이 여기 있고 또 여기 또 따로 있고, 이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전 거보단 커졌더라고요. 네. 여기가 크롬이 돼 있어서 반사가, 물론 여기는 스위치는 없어요. 그냥 손을 이렇게 잠깐 여기다 대고, 왜냐면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손을 대고 누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손자국이 나긴 하네요. 굉장히 물기적으로. 네. 여기 저기 H백 컨트롤 같은 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타입 그대로 쓰는 게 있고, 벤틀리, 이 기어납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잡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작은 디테일, 보석, 어떤 세공을 한 것처럼 그 디테일. 근데 그 패턴이 여기도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 패턴들을 보면은 앞에 그릴, 메쉬 그릴 같은 그런 패턴을, 그걸 확 줄여서 여기다 패턴들을 집어넣고, 하다못해 여기 벤트 요 안에도 살짝, 시계에도 살짝. 근데 이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영국식 잘하는, 보일 듯 안 보일 듯. 싹 보면 보이는. 네. 그냥 어떨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어 노브를 움직였을 때 위에 B 마크를 누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잡는 느낌이. 보통 다른 차들은 앞에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 근데 이거는 위에. 딱 이게 느낌이 좋죠. 이게 거의 전투기. 비행기에서 쏘는 것처럼 발사. 여기 조정은 안 해봤죠. 근데 이제 이게 차는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큰 차고요. 5m가 넘고, 그다음에 이 휠 베이스도 거의 3m에 육박을 하는데, 실제 타보면 겉으로 보기에도 크게 안 보이지만 안에 앉아보면 안이 넓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DNA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A필라를 눕히고 저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B필라가 두꺼워서 그런가 약간 우리 좋은 표현으로 솔다 그러잖아요. 내부가 솔다, 좁다는 느낌이 딱 들어서 정말로 스포츠카 안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SUV보다도. 소재는 무지무지 고급스러운데. 진짜 고급스러워요. 컬러도. 인테리어 소재, 또 색깔, 어떤 디테일한 것들, 이거는 저는 딱 보고 이거 스테판 실라프 작품이구나. 왜냐하면 스테판이 벤틀리 올해 초까지 벤틀리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이 디테일에 완전 킹 오브 디테일이에요. 진짜 이런 걸 깔끔하게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스티어링 휠, 제가 요 근래에 타본 차의 스티어링 휠 중에서
사이즈도 그렇고 요 느낌. 섹션도 그렇고 이 저 가죽으로 투톤으로 만든 디테일, 또 이것도 평평하지 않고 살짝 3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뭐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이런 게 와 진짜 되게 예쁘게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오렌지색이랑 이 초콜릿색의 컬러 매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가죽,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의 이 느낌하고 바깥에 그 웨더 스트립, 그 공기질이 많아가지고 웨더 스트립 고무 표면을 문질러 봐도요, 아기 피부 만지는 거고, 저거 못 만들면은 할머니 피부 만지는 것 같거든요. 꺼끌꺼끌하고. 근데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소재 품질은 정말 최고란 생각이 들어요. 이 시트하고 여기에 쓰여진 가죽의 색깔 있잖아요. 조금 주황색 같은, 조금 브라운이 섞인 주황색 같은, 이게 이 차하고 이런 나무 느낌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럭셔리 F 세그먼트의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서 경쟁이라고 그러면은 뭐 컬리너는 너무 이보다 훨씬 크기도 값도 비싸서 우루스나 르반떼나 아니면 GLS의 마이바흐, 그다음에 레인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라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억 원 내외, 뭔가 럭셔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달라서 우루스나 르반떼는 보게 되면 굉장히 퍼포먼스에, 그야말로 스포츠카에 집중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럭셔리라는 느낌을, 이거는 퍼포먼스도 물론 좋지만은 뭔가 그 영국식의 그 여유 있고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 기능적이지 않더라도 한 단계 약간 먹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앞에 저기 통풍구도 그전 거는 동그란 거 2개 있었잖아요. 저걸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거를 이제 뭐 플레어라고 그러죠. 약간 재미있는 느낌 나게 이렇게 하는 거. 이제도 영국도 조금은 이제 저런 거 신경 쓰기 시작하나 보면서 뒤에서 보면 저게 되게 예쁘거든요. 저건 딴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그 벤틀리의 날개 모양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또 B자 같이 보이거든요. 양쪽이.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시승한 거 보니까 저걸 클래식 럭셔리, 그러니까 고급화된 아날로그 감성이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레버 당기는 건 저게 아날로그인데 굉장히 고급화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독일 차나 프랑스 차에는 없는 영국식의 럭셔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저런 게 도구가 아닌가. 이제 영국 차는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더 이 헤리테이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역사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계승할 거, 중요한 거. 왜냐하면 남들은 새로운 신생 회사들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잖아요. 네. 가지고 싶어도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모방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가지고 있는 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계승할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죽 색깔, 오렌지빛 나는 가죽 색깔을 보니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잘, 그렇지만 클래식을 표현하는 브라운하고 이 가죽, 오렌지 색깔 나는 가죽하고의 매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스티치 같은 걸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이 정도 가격에 만약에 이 스티치가 뭐 잘못되고 삐뚤삐뚤한 게 보이면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돈을 이만큼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할 텐데, 이건 그런 흠을 잡을 때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 2열을 앉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다, 에스컬레이드 같이 막 넉넉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뭔가 그래도 럭셔리 SUV도 보면 2열에 굉장히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에스컬레이드도 2열이 캡틴 시트인데 너무 작고 시트가 또 얇으니까 아래 진동을 못 잡아주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벤치 시트인데 상당히 안락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2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 스피커들도 충분히 있고, 여기 뒤에 리모트 콘솔이라는 게 이게 누르면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서 여기 자석이 있어 갖고요. 뒤에서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 블라인드 뭐 누르고 내리고 하는 거. 여기는 좀 중국산 같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좋고, 갑자기 번쩍거려. 이 뒤에 시트가요, 이렇게 딱 앉으면 뒤에 이 패턴이 있잖아요. 등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아. 이 앞에도 그래요. 그 헤드레스트도 여기 이렇게 모아지고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뒤에 앉아가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드는 뒤에 앉아가 좀 불행하겠다 싶었거든요. 승차감도 너무 다르고. 이따가 달려봐야 되겠지만, 앉아보니까 이 이어 시트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이 루프도 완전히 똑같은 다 가죽으로 다 썼어요. 완전 가죽이야. 어, 이거 이거 뭐 진짜. 알칸타라 알칸타라 안 하고 소재 그냥 안 하고. 가죽이야. 그러니까 여기 소가 몇 마리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이 솔직히 썬루프나 이런 거 10마리 들어가지 않았을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가죽을 다 써면서 이게 우리 컬리넌 롤스로이스하고 비교하니까 컬리넌은 왜 인테리어에서 컬리넌도 그렇고 다른 뭐 우리가 저 리뷰했던 롤스로이스는 이 플라스틱 파트를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건 플라스틱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도 보여요. 어쨌든 패턴을 잘 줬더라고요. 그런 플라스틱 파트들이 이거는 아마 보이는 게 아우디 쓰는 조금-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네, 아우디 쓰는 거랑. 그게 이게 폭스바겐 그룹에 있으면서 드로우백 그 결정으로 자꾸 지적받는 게 뭔가 자꾸 공용화하려고 그래서 아우디나 폭스바겐에 쓰이는 플라스틱 버튼이나 이런 것들 파트가 아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럭셔리 SUV 치고 너무 플라스틱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달려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뭐 한 30km 정도로 그 속도로 시속 30km로 왔는데 굉장히 조용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 차는 또 그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네임이라는 걸 써서 뭐 30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다고. 오디오 근데 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오디오 이 앞쪽에 앞쪽 문에 달려 있는 그 스피커 그릴이 뭐 알루미늄을 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손톱 깔기 좋아요. 한번 RS 그 Q8 할 때 그 차보다 이게 더 조용해? 조용한 거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배기음이 얘가 좀 더 작게 만든 느낌. 오히려 RS보다. 배기음이 천천히 가는 김에 어차피 평가할 거 할 것도 없으니까 벤틀리 공부나 하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벤틀리의 그 벤테이가라는 이름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요. 네. 참, 그 단어가 없던데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타이가 기후 있죠. 시베리아의 침엽수림. 거기 기후가 타이가 기후잖아. 거기에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앞에 배는 뭔지 모르겠고 얘는 벤틀리에서 따온 거고. 그런 건가? 벤틀리 타이가라는 게 준말인 것 같긴 해요. 나는 이게 부산 말인 줄 알았어. 벤테이가 벤테이가 아이가. 아이가 벤테이가 아이가. 그 3.1운동으로 유명한 1919년에 벤틀리 형제가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20년대에 유럽의 레이싱을 휩쓸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같이 레이싱이지만 아스턴 마틴이나 마세라티보다는 좀 위에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도 성능이. 그다음에 롤스로이스가 좀 낮게 해서 롤스로이스보다는 조금 젊고 스포티하면서 오너 드리븐 성격으로 갔는데 여러 자료 뒤져보니까 벤틀리라는 차의 컨셉을 딱 균형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Fast and best. 가장 빠르고 가장 럭셔리하다. 근데 fast에서는 뭐 우루스도 있고, 현재 보면 우루스도 있고 벤테이가도 있지만 사실 이게 12계통을 얹어갖고 가장 빠른 SUV로 인정을 받았대요. 최고 스피드 306km, 100km까지 가는데 3.9초. 그런데 이제 우루스나 벤테이가는 이제 패스트는 맞는데 베스트, 럭셔리에서 좀 컨셉이 달라서 벤틀리는 빠르고 럭셔리하다. 퍼포먼스 앤 럭셔리 그 두 글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롤스로이스에 인수돼 갖고 31년도에 롤스로이스의 그냥 스포츠 디비전으로 BMW M이나 그 벤츠 AMG 같은 걸로 하다가 폭스바겐에 인수되면서 뭐 용됐지 뭐 벤틀리가 독립해 갖고. 그 사실 라인업도 몇 개 없잖아요. 딱 세 개 아니야. 플라잉 스퍼하고 벤테이하고 컨티넨탈 GT. 밀산 단종했잖아.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글로벌 판매량의 반, 연 4,000대가 벤테이가예요. 그러니까 SUV가 성공을 한 거죠, 이게. 근데 더 재미있는 건 F 세그먼트의 럭셔리 SUV의 판매량의 3분의 1이야, 4,000대면. 그러니까 럭셔리 SUV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벤테이가의 고객 70%가요, 글로벌리. 벤틀리를 처음 산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벤틀리 워낙 고객이 산 것도 있지만 좀 더 영한 사람들이, 영앤 리치들이 벤테이가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걸 되게 희망적으로 보더라고요, 벤틀리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작년에 벤틀리가 296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100% 이상 늘었는데 그 중에 벤테이가가 125대야. 그러니까 한 43%? 그 굉장히 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고 보니까 뭐 또 소소한 또 품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제조 품질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폭발적인 드라이빙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뒤에 앉아보니까 의외로 승차감은 단단해요. 에어 서스펜션인데 그래서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물론 타이어도 피렐리 P20, P0 P0 단단한데 즉 뒤에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면 승차감이 부드럽다가 아니라 굉장히 매끄럽다는 느낌을 가져요. 매끄럽다는 것은 기계적인 부품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불안한 느낌이 없어. 내가 운전해서 아직은 빨리 안 가서 그런가 봐.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앤 럭셔리 SUV로서 힘, 그다음에 각 여러 가지 피처, 옵션 들어간 거, 라이드 컴포트, 액셀러레이션 이 네 가지를 꼽더라고요. 이 벤틀리 벤테이가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 보니까. 벤테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 게 뭐 당연히 저 롤스로이스 컬리너 이런 건 아니고 포르쉐 카이엔 터보 풀옵션을 하면 내장도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얘보다 하나 없는 장점이 있어요. 세라믹 브레이크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2억 한 4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고 있는 지금 벤테이가가 코리안 스펙으로 해서 이게 3억 천 정도거든요. 네. V8 4.0 그럼 경쟁이네요. 550마력 마력 똑같고 근데 이제 포르쉐는 카이엔 터보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이제 뭐 이런 벤틀리라는 이 엠블럼 그런 부분을 탐하지 않는 이상 이제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많이 간다고 조금 더 시장을 또 갖고 올 수 있다는 벤틀리 입장이더라고요. 그게 기능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포르쉐의 그런 디자인이랄까 잘 짜임새 있는 구성, 가속성, 뭐 코너링 할 때 예리한 핸들링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기계치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것이 그냥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인님. 그냥 심플하게 운전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퍼포먼스 SUV니까 가속은 잘 되는데 드로우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정이 뭐냐 하면 스티어링 휠, 핸들링이 약간 유격이 있대. 예리하지가 않대. 근데 그것은 포르쉐하고 비교하면 포르쉐가 낫겠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차 컨셉이 벌써 여유롭고 풍요롭고 뭐 이런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세라믹 브레이크가 있다고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능상이 뭐 그런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벤틀리의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감성적인 느낌을 좋아해서 저는 산다고 봐요.